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스 기능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조스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 상어인데, 그 식인상어 뭐 나왔던 아주 옛날 영화인데, 사실 이게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물결 모양인데, 이 모양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상어 이빨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기능의 이름이 그 상어 조스, 그러니까 조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CC 조스 기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스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있는 그 사진이나 영상이 이렇게 벌어져서 물결이 치죠. 그러니까 물결 치면서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 클립의 제목이 이렇게 인트로에 나오면 뭐 딱 좋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끝부분에 가서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엔딩 그 자막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다시 그 조스 기능에 의해서 이 물결이 이렇게 닫히면서 영상이 마무리되는 이런 영상에 대해서 만든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주로 쓰인 그 기능은 이 CC 조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소스 조스 기능의 세부적인 속성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상 클립이 재생이 되지만 그 위에 인트로와 그 엔딩 부분에서 그 하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영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상을 처음부터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 영상을 처음부터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여셔서 일단 그 프로젝트 패널에서 먼저 영상에 사용할 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축키 CTRL-I를 누르셔서 시네마 01번 요 파일을 열어서 요 파일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사진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컨트롤 I를 눌러서 요 영상, 그 Most Beautiful Stop 비디오라고 하는 요 영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1분 7초 23프레임짜리 영상이고요. 기본 이와 같이 지금 설정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그래픽 이미지는 지금 해상도가 2560에 1440으로 되어 있습니다. FHD보다도 좀 큰 사이즈죠. 하지만 요거는 위에 있는 것은 지금 FHD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컴포지션을 누르셔서 여기 HDTV 이렇게 맞추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FHD도 이렇게 맞추고 스퀘어 픽셀 29.97프레임으로 맞추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생 시간을 요 영상 사이즈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07초 23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3프레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검정색으로 하고 OK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컴포지션 패널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요 영상을 타임라인 패널로 일단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영상은 이와 같이 우리가 되어 있는 아주 긴 영상이죠. 되게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는 영상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좀 인트로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픽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그래픽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조스 효과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영상이, 이 그래픽이 열리면서 이 영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그래픽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컴포지션보다 요게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우스에서 여기 스크롤을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밀거나 당기면은 마우스의 가운데 있는 스크롤을 이렇게 밀거나 당기면 이렇게 화면을 좀 줄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도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매그니피케이션 레티오 팝업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 핸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리가 알맞은 사이즈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정한 사이즈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는 이제 그 영상 클립을 넣고 위에는 이미지를 넣었죠. 그래서 이미지조차도 여기서 전체에 우리가 컴포지션 전체의 길이와 똑같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래픽 이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영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조스 기능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스 기능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여기 Effects and Preset 여기서 우리가 조스라고 CCJAWS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검색이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펙스에서도 뭐 여기서 조스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해서 시네마 요 그래픽 이미지에다 갖다가 놨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죠. 여기서는 이 조스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 인디케이터를 일단 그 0프레임에 두시고 우리가 이 조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컴플리션 값은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0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특별하게 보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0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조스 이빨처럼 이렇게 우부다다닥 이렇게 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그 0프레임에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2초까지 가는 동안에 자, 2초까지 가는 동안에 완전히 이게 열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여기 좀 기본적으로 요런 그 스파이크, 요 쉐이프, 요 모양이 좀 스파이크로 되어 있죠? 물론 이 모양으로도 상관이 없겠고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로보조, 요거는 이제 로버트 조스, 예, 뭐,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이 재밌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블럭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블럭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요 중에서 웨이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웨이브를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를 이렇게 하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웨이브가 열리고 닫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웨이브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데, 요거 웨이브를 조절하는 것은 여기서 하이트, 높이와 위트, 그러니까 너비, 요거를 조정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취향과 이렇게 저 영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요거를 조금 작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6 정도로 하고요. 자, 위드스는 그냥 10 정도로 그냥 놔둬도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션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컴프레이션을 0프레임에서는 일단 스톱워치를 클릭을 하시고, 자, 2초 정도에서 완전히 열리는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서 0초 0프레임에서 여기 스톱워치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0%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근데 여기서 2초 0프레임으로 가셔서 2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요게 100%까지 되도록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100%까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열려서 요 영상이 잘 보이게 되겠죠? 요거 이렇게 좀 키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그러면 이제 그 키프레임이 생겼겠네요. 자, 요 영상을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 U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요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을 때는 기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F9 키를 누르셔서 이지,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를 이제 조절하는 그 기능을 해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좀 느리지만 가운데는 좀 빠르게 해서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만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맨 뒤에 가서 이 영상이 좀 길었어요. 제가 앞에서 미리 보기 예제 보여드린 것과 달리 이건 좀 길게 현재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2초 정도 앞으로 당긴다면 요게 그냥 5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초, 1분 5초 이렇게 지금 요걸 가져다 두도록 하고 여기에서 여기 이제 다시 요 조스가 나와서 다시 사라지는, 그러니까 다시 없던 이게 이 조스 효과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닫히는 식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키프레임, 자, 여기서 뭐 두 개가 선택되어 있는데 지금 요 키프레임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인디케이터를 마지막 끝나기 1초 전에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맨 뒤로 가셔서 자, 엔드 키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엔드 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원래대로 이제 앞으로 닫히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자, 요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이와 같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게 지정을 했어요.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뭐 이것저것 나오지만 여기에도 이렇게 닫혀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간단하게 만들어 봤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의 끝났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추가로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 영상부터 요 영상이 너무 좀 밝고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픽에 대해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좀 어둡다가 좀 밝아지는 식으로 지정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선택하고 인디케이터는 맨 앞으로 두시고 그 속성, 불투명도를 지정한 속성 이렇게 선택하고 T를 누르면은 요 속성이 나타나요. 오페서티. 여기 상태를 0초 0프레임에서는 오페서티를 스톱워치 클릭하시고 0이었다가 한 20프레임 뒤에 20프레임 정도 뒤에 이렇게 가셔서 여기서 오페서티가 다시 100%가 되는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초반기에 약간 꺼뭇하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요런 거는 이제 그 영상의 인트로에는 보통 많이 하는 지정인데 이 뒤에 있는 영상도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둡다가 이렇게 좀 밝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식으로 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맨 엔드 부분에도 뒀다가 20프레임 전이면 요게 1분 7초 02프레임이 되겠네요. 그죠? 요 상태에 다시 불투명도가 다시 100%를 그냥 유지를 하다가 자, 요던 키프레임 그냥 추가만 해도 되겠죠? 추가를 하다가 요게 엔드 맨 마지막 프레임에서는 요게 0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면서도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조스 기능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추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U를 다시 눌러서 이렇게 지금 컴프리션만 지금 지정을 한 바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 컴프리션 기능은 우리가 이 조스 기능이 이렇게 점점 어느 정도 커지는지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컴프레션은 그야말로 완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프레션 기능이 완성되는 것이 요게 이제 여기 물결치는 요 모양이 점점 벌어지는 식으로 완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능은 우리가 여기 센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센터는 관역 표시가 있죠. 요거는 요 기능의 중심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물결이 어차피 물결로 만들어진 건데 요렇게 이동하면서 물결이 실제로 바닷물결처럼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된다면, 움직이듯이 표현이 되면은 훨씬 이제 보기가 좀 다이나믹하게 그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 센터에서 지정할 수가 있어서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에 두시고, 자, 센터를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센터가 좀 표시가 됐죠. 그런데 요 센터가 2초, 여기서 2초가 되는 데 따라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오른쪽 끝까지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있는 요 센터, 저렇게 관역 표시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저는 지금 이펙스 컨트롤에서 센터의 X축 값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값을 더 키우고 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저 센터 컨트롤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센터의 X축의 값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와는 달리 이렇게 물결이 좀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물결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션을 지정했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 선택해서 U라고 누르시면은, 자, 여기 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자, 요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해서 F9로 눌러서 요것도 좀 다이나믹하게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서 다시금 이제 여기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다가도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센터가 움직이게 되면 이 물결치는 모양도 다이나믹하게 이제 변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센터를 우리가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고,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일단 클릭하셔서 추가를 좀 해놓고, 이제 이거를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인디케이터를 맨 뒤로 옮겨야겠죠. 엔드키를 눌러서 맨 뒤로 옮긴 다음에 맨 뒤에서는 인디케이터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끔 또 이제 제가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센터의 X축 값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좀 작아지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약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센터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인트로를 이와 같이 좀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텍스트 제목이 좀 나와야 인트로답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제목을 좀 입력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입력을 하는데 저는 텍스트 제목이 한 여기쯤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초 0프레임 정도에 여기서 두시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좀 입력하는 방식으로 할 건데, 정확하게 가운데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타이틀 액션 세이프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어를 선택해 보면 여기서 이제 앵커 포인트가 일단 가운데 있지 않죠? 앵커 포인트를 이 객체의 가운데로 오게 하는 그런 단축키 CTRL Alt 홈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컴포지션에서 이 객체가 한가운데로 오게끔 하는 단축키 CTRL 홈키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가져와졌어요. 그리고 요 이제 텍스트가 사실
여기에 여기에 배경하고 좀 묻어서 잘 보이지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이펙스 프리셋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요 효과를 검색하셔서 요거를 요 텍스트에다가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져서 색깔이 훨씬 더 잘 보이죠? 요걸 조금만 더 우리가 조정을 한다면 우리가 요걸 어페서티를 좀 진하게 한 80 정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더 진해졌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도 조금 느려서 좀 더 눈에 잘 띄게 요 텍스트가 잘 보이게 요 정도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림자를 줘서 텍스트가 좀 잘 입력이 됐죠? 일단 요 상태로 두고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 2초부터 이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모든 요 재생 기간 동안에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2초에서만 나타나도록 할게요. 자, 2초 0프레임에서 나타나서 한 글자씩 나타났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캐릭터를 좀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캐릭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뭐가 있냐면 페이드업 캐릭터라고 있어요. 이거는 한 글자씩 나타나는 그런 지정이에요. 그래서 요 텍스트에 대해서 인디케이터는 2초 0프레임에 두시고, 그래야 요 효과는 2초 0프레임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요 제목 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여기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요걸 좀 자세히 보면 다시 요걸 선택을 하시고 한영에서 영문 입력 모드로 바꾸셔서 U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요거에 대한 이렇게 키프레임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다시 그러면 4초 요 정도가 되기에 3초 29프레임까지 나타나네요. 그러면 요 상태가 우리가 한 2초 정도, 그러면 2초 정도, 그러면 5초 29프레임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디케이터를 좀 옮겨 놓고 요 상태까지 좀 그대로 있게 하려면 요게 이제 키프레임을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요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부터 그러면 다시 사라지게끔 해야 되겠죠? 인트로니까. 그럼 요거를 페이드 아웃 캐릭터 요 기능을 페이드 아웃 캐릭터 요 효과는 한 글자씩 없어지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해서 다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은 이와 같이 새롭게 없어지는 효과가 진행돼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한 글자씩 없어져서 이렇게 인트로 제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엔딩을 그러면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엔딩 텍스트는 요거와 별개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다시 지금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뒀다가 이제 엔딩은 여기 뒷부분에다가 이제 나타나게 할 건데, 그래도 텍스트는 일단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제 타입 툴을 클릭하셔서 일단 위치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것들을 입력하시고, 이렇게 연월일을 입력하시고, 여러분들한테 K 이런 식으로 이름 이니셜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좀 했고요. 그 상태에서 색깔은 좀 바꿀 수는 있긴 하지만 엔딩은 조금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만 드래그 하셔서 요 캐릭터 패널에서 요걸 약간 좀 작게 이렇게 좀 내려놓도록 하고,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드롭 섀도우 요 기능을 한번 좀
지적을 해볼게요. 드롭 섀도우를 지정해서 요것도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타나서 뭐 요 정도만 선명히 나타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CTRL Alt 홈키를 눌러서 가운데 갖다 두고 그 다음에 다시 CTRL 홈키를 눌러서 한가운데 나타나게끔 할게요. 그 대신에 요 기능은 다시 자, 맨 뒤에서 어느 부분에선가 여기 나타났다가 이제 사라지는, 근데 이게 맨 지금 1초 17초니까 한 뭐 저는 적당히 한 요 정도에서 좀 여유 있게 한 2초 0프레임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요 텍스트가 나타났다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캐릭터 자, 이번에도 캐릭터가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효과를 여기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페이드업 요거를 여기다가 엔딩 자막에다가 이렇게 주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여기서 이제 지금 자, U키를 눌러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한 1초 정도, 한 1초, 2초 정도 더 있다가, 그럼 2초면은 여기서 한 6초 정도가 되겠네요. 자, 6초 정도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그러면 여기서 키프레임을 추가해 줬다가, 이 상태에서 페이드 아웃, 즉 없어지는 걸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페이드 아웃 캐릭터를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사라져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라져가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엔딩 자막도 우리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요 부분이 지금 돼 있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클릭하셔서 다시 U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여기 인디케이터 여기 키프레임을 앞쪽으로 좀 가져오면 이렇게 앞쪽으로 좀 가져와서 완전히 마지막 프레임 전에 완전히 없어지게 하면은 이렇게 지금 없어질 수 있게 조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영상을 다 만들어 봤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트로도 제목도 이렇게 좀 괜찮게 나왔죠. 이렇게 지금 인트로가 시작됐고요. 영상이 쭉 시작된 후에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엔딩 자막이 이렇게 나왔다가 없어지는,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는 식으로 이제 영상이 전체가 마무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로 배운 것은 요 영상을 두고 그 위에다가 그래픽 이미지를 두고 그래픽 이미지에다가 CC 조스 기능을 둬서 여기에다가 이제 컴프레션을 이제 스톱워치를 통해서 0프레임에서부터 여기 컴프레션이 이렇게 100%까지 됐다가 100%가 되면서 이 물결 치는 것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끝날 때쯤에 다시 내려와서 완전히 없어지게끔 이렇게 지정하는 요런 작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여기 이제 인트로와 엔딩 부분에 하는 거니까 인트로 부분에 텍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엔딩 부분에 텍스트를 넣고 여기도 페이드업 캐릭터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페이드 아웃 캐릭터를 통해서 요 인트로의 텍스트가 사라지게 하는 효과도 덤으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배우셨죠? 우리가 CC 조스 기능은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영상을 만들 때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